내부 감가 요인을 한번 쭉 살펴볼게요. 아, 네, 좋습니다. 아, 여기서부터 혹시 볼 게 있나요? 이쪽에도 지금 요거 상태에서는 크게 없는데 이게 막 울어 있거나 까져 있거나. 아, 요 가죽? 네, 그렇죠. 얘가 원래 벤츠의 고질병인데 요건 중간에 한번 갈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30만 뛰었는데 이 정도 상태다. 굉장히 깨끗하거든요. 요거는 안 갈아도 되고. 요것도 근데 차들마다 또 다를 수가 있겠네요. 그럼요. 끼인 차가 있고 네. 아닌 차가 있으니까. 게다가 차종마다도 또 다르죠. 이게 삼성차 같은 경우에 뭐 다 같이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일체형으로. 네, 그런 경우에는 되게 비싼데 따로 가죽 복원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오케이. 네. 좋습니다. 가죽 복원 말씀드렸다시피 요런 해짐 있죠. 요런 해짐도 충분히 감가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이것도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다릅니다. 네. 이게 신차급이면 더 많이 감가가 되겠지만 예. 신차급은 이렇게 안 되겠죠. 그쵸. 신차가 거의 안 될 것 같긴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또 운전석 요쪽이 제일 많이 그래요. 근데 요거 만약에 한다고 하면 네. 국산차 기준으로는 이렇게 한 판이거든요. 한 판, 아, 한 판, 판이 있어요? 네, 한 판, 판당 이제 3, 4만 원. 3, 4만 원. 네, 많게는 5만 원 정도 감가가 이루어지죠. 무시 못하네. 네. 아, 2염 같은 경우에도 복원이 가능해요. 그것도 복원으로 이제 커버가 다 됩니다. 아, 안 되는 게 없네요. 외제차 같은 경우는 뭐 6, 7만 원 이상 되고 뭐 많게는 10만 원 판당. 네. 근데 국산차 같은 경우엔 3만 원에서 5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그리고 뒷좌석은 네. 크게 감가요인이 앞좌석보다는 훨씬 덜해요. 뒤에는 자주 많이 안 타거든요. 무조건 4인이 움직이진 않습니다. 상대적인 거네요. 네, 대부분 차의 70% 이상이 혼자 탄다고 하죠. 그래서 운전석 쪽에 많은 문제가 있고 네. 뒷좌석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막 스크래치가 좀 심하게 있다. 네. 뭐 짜잘하게 조금 있는 거를 감가하면 그건 좀 애매하죠. 양아치고. 네, 근데 신차다 그러면 감가가 되죠. 무조건. 아, 그렇죠. 네, 신차급이다. 딱 좋은 기준이네. 네, 블랙박스는 크게 작용은 안 해요. 왜냐면 알아두셔야 될 게 블랙박스도 어떻게 보면 소모품이에요.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는 없습니다. 네. 사신 김에 가시는 분도 있어요. 네. 달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못 믿잖아요. 이거 그동안 다른 분들이 타던 거고 뭐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불분명하잖아요. 네. 근데 새 거는 AS도 남아있고 되기 때문에 일부러 가시는 분들도 있고 블랙박스는 솔직히 유무는 있으면 좋고 없으면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패스 감가 안 하고? 하이패스도 감가 요인은 안 됩니다. 아, 오케이. 근데 있다고 했는데 없는 경우에는 감가 요인이 되죠. 아, 근데 있다고 했는데 없다고?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그쵸. 허위네? 아, 그리고 뒷좌석은 진짜 크게 감가 요인이 된다고 하면 뭐 여기도 뭐 가죽 상태나 네. 아니면 뒤에 송풍구에 뭐 파손이 있는지 그런 거 빼고는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만약에 뒷자리에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저 열선 버튼 아닙니까? 네네네. 이런 게 혹시 작동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그런 것도 다 감가 요인이 되죠. 아, 네. 비용들도 혹시 정해져 있나요? 대부분이 안 되는 경우는 흔치가 않아요. 흔치가 않은데 네네. 만약에 안 된다 하면 뭐 차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S클래스 기준은 그래도 한 15만 원 이상은 되지 않을까요? 생각보다는 15에서 20만 원 정도. 그러면 그 밑에 급들은 그보다 적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케이, 한 오케이. 10만 원 안쪽에 해결이 되죠. 왜냐면 요즘에 싸제도 다 비싸진 않습니다. 아, 예, 그런 것 때문에 소비자분들 되게 좋아할 거 아니에요? 딱 이렇게 봐도 이 관리가 잘 안 돼 있죠, 제차. 예, 맞습니다. 이 차주의 성격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그렇다고 해서 지저분한 걸로 감가가 되진 않아요. 근데 지저분하면서 진짜 너무 찌든 때도 있고 막 담배 자국도 많이 있고 이런 거는 감가 요인이 되거든요. 특히나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 여기에 데미지가 있으면 굉장히 비싸요. 뭐 국산이어도 K9 제가 알기로 100만 원 이상해요. 뭐 복원도 있긴 하지만 복원은 또 한계가 있거든요. 많이 지저분하다 하면은 벤츠는 가늠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200만 원 이상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돼요. 100만 원 정도면 네, 그렇죠. 만약에 복원은 웬만하면 되는데 복원한다고 해도 뭐 10만 원 정도는 들어갈 거예요. 복원도 또 가능은 하니까. 그렇죠. 커버를 놓으시는 분들은 좀 아시는 거예요. 왜냐면 지하 주차장에만 항상 대실 수 있는 분은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외선이나 이 햇빛을 계속 쬐야 된다. 그럼 변형이 일어나요. 그렇죠. 그리고 뭐 에어백 라인이 이렇게 뜨거나 들뜨거나 해지거나 이렇게 볼록볼록해지거나 여러 요인이 있으니까 네. 만약에 지상 주차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꼭 대시보드 커버를 하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핸들도 이 지금 해짐 있죠. 이런 해짐이 좀 심한 게 있어요. 여기가 막 다 아예 하얗게 들뜨는 경우가 그 있거든요. 손대 아닙니까? 손대?
손대가 아니라 열선 있는 차량들이 대부분 많이 그래요. 변형이 오기 때문에 이쪽이 다 해집니다. 이것도 보험 비용은 거의 7만 원에서 많게는 10만 원까지. 네. 여기도 보시면은 그러네. 지금 이런 거, 들떠 이런 있죠. 거, 이런 거. 혹이 있어요. 네, 혹이 있죠. 이것도 지금 만약에 가죽 작업을 한다고 하면 뭐 요거 기준, 국산 기준이 아니죠. 요거 기준에는 10만 원 이상 들어가죠. 저 그러면 약간 송풍구 이런 거 달아놓으셨잖아요. 네네네. 이런 거 약간 대시보드랑 비슷한 맥락으로 뭔가 까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가장 위험한 게 이쪽에 달아놓는 그 핸드폰 거치대 있죠. 네. 그건 좀 위험해요. 이 송풍구 이게 부러질 수 있다? 부러지는 큰 요인이 되고. 바로 빼야겠다. 국산은 그래도 뭐 비싸진 않아요. 뭐 10만 원 안쪽에서 해결이 가능한데 외제차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30만 원, 뭐 40만 원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뭐 이 버튼 하나 고장 났을 경우에 삼성차 같은 경우는 다 가는 경우도 있어요. 오디오 버튼이 하나 없는데 오디오 전체를 갈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막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은 이런 거 버튼 네네. 이런 것만 또 알리에서 판다고 바꿔놓은 맞아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BM 같은 경우엔 있어요. 너무 고질병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으면 중국에서 만들더라고요. 가운데 혹시 시계 깨진 차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까지 한 번은 본 적은 없는데 네.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감가 되겠죠? 무조건 되죠. 근데 저거 얼마를 매겨야 됩니까? 저희 왕 대표님이 타시는 마이바흐는 300만 원이라고 알고 시계 저거 하나 달려있는 게? 네. 도라방구네. 제 월급보다 많은데. 근데 요거 제가 볼 때는 네. 100만 원 정도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썬루프나 이런 것들도 작동이 안 되면 감가가 좀 세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썬루프는 정말 건드리면 20만 원 무조건 이상이고요. 네. 재수가 좋아야 20만 원 정도고 네. 많게는 70만 원, 뭐 외제차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이상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도 혹시 근데 그냥 소음 나는 정도는 상관이 없나요? 소음은 이게 어떤 소음이냐에 따라 다른데 뭔가 걸리거나 기계적으로나 그런 소음이 난다, 그거는 좀 비용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열리고 닫힐 때 그 마찰음 있죠. 마찰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주 안 열고 닫다 보니까 이 구리스죠. 구리스 오일이 말라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나는 경우에는 그냥 뭐 WD나 뭐 구리스만 발라주면 끝납니다. 그거 아닌 이상은 크게 감가 요인은 없고. 스모킹 데미지라고 하죠. 이런 데 만약에 있다, 거의 90% 이상 요쪽에만 있습니다. 요쪽에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딱 A필러 요 보호대예요. 요거는 국산으로 하면 뭐 한 6, 7만 원이면 갈 수 있어요. 저도 직접 갈 수 있습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뭐 6, 7만 원 정도 감가가 된다. 전체적으로 만약에 시트 클리닝이나 아니면 실내 클리닝을 한다 했을 때 비용은 어느 정도? 실내 클리닝은 보통 담배 냄새가 정말 찌들어 있는 차량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20만 원 이상 보셔야 돼요. 냄새가 많다는 건 그만큼 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이 올라갑니다. 옵션 작동 여부, 네, 뭐 왜냐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네. 만약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고장이 났다. 국산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100만 원, 100만 원 수준이고, 외제차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고쳐본 적은 없어요. 네. 근데 무조건 100만 원 이상이겠죠? 국산이 100만 원 정도니까 뭐 150에서 200까지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전동 시트나 이런 부분들이 엄청 많아요. 굉장히 세세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게 안 될 때 저도 직접 전화를 하죠. 공업사에 전화를 해서 이게 수리비가 대략 얼마 정도 들 것 같냐, 그렇게 해서 감가가 이루어집니다. 차를 보러 갔을 때 고장 부위 가장 많은 게 이제 열선 시트나 통풍 시트 이런 것도 많고, 이 전동 시트에서 나오는 소음, 에어컨 같은 경우에도 많죠. 만약에 콤프레셔가 교환을 해야 된다, 소음도 있고 작동이 안 된다. 그 컴프레셔가 작동이 되면 이제 딸깍 소리가 나거든요. 그게 안 되면서 작동이 안 되면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죠. 거의 재생으로 써도 25에서 30만 원 정도. 국산차 기준입니다. 내비게이션 같은 것도 또 안 되는 차가 많잖아요. 그렇죠. 내비게이션도 업데이트를 안 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뭐 정품 내비라고 하면은 비용이 더 추가가 돼요. 정품 내비일수록 수리하는 비용이 더 올라갑니다. 오히려 싸제 같은 경우엔 아예 교환을 해버려도 30만 원 안쪽에 교환이 가능한데, 정품 같은 경우에는 좀 비용이 들어갈 수 있죠. 그다음에 저 라이트가 안 나와요.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그냥 LED냐, HID냐, 네. 그냥 일반 전구냐에 따라서 다 다른데 일반 전구는 솔직히 감가 요인은 하기 좀 어렵습니다. 아하. 뭐 10,000원, 20,000원 선에서 끝나니까. 근데 이제 HID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10만 원이 넘죠. 비싸네. 그리고 풀 LED, LED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비싸죠. 근데 LED가 고장난 적은 전 또 없어요. 오케이. 그럼 후방 카메라요? 후방 카메라는 이것도 정품이냐 아니냐에 따라 다 정품이냐 아니냐에 따랐는데 오히려 그래서 정품이 고장나면 싸제로 바꿉니다. 싸제로 바꾸는 비용은 한 7만 원 정도? 7에서 8만 원. 아, 후방 카메라? 예. 야, 뭐, 정품인 경우에 아니, 20만 원, 30만 원이에요. 도매 할인샵 하나 차리셔도 될 것 같은데. 요런 살짝의 스크래치는 만약에 뭐 한 3년도 안 된 차량인데 이렇게 막 스크래치가 너무 많이 나 있다. 그럼 감가 요인이 될 수는 있어요. 그쵸, 그쵸. 다른 차와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항상. 다른 차와 비교를 했을 때 그 동급 연식 비해서 떨어진다. 그런 거는 이제 감가 요인이 될 수 있죠. 근데 이 차량은 30만 차량인데 요거를 감가한다? 그러면 싸게 맞을 수 있습니다. 양아치. 바로 집에 안 팔아요, 가세요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 차량의 상태가 중요하거든요. 그 고객님들이 요 차를 판다 생각했을 때 자기가 더 잘 알잖아요. 물론 그렇죠. 저처럼 그냥 끌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차를 아끼시다 보면 여러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걸 투명하게 오히려 공개를 해주시는 게 중고차 딜러 입장에선 더 편합니다. 제 입장에선 그래요. 왜냐하면 그 감가 요인을 미리 책정하고 가기 때문에 더 쉬워요. 그걸 판단하고 요 정도 나올 것 같다고 해서 갔을 때 감가 요인이 없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뭐 미션 상태나 어떤 이런 사고 유무에 따라서도 또 감가 요인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은 시간 관계상 네. 외관, 내관 위주로만 감가 요인들에서 좀 정리를 해주셨고 다음번에도 나오시면 이제 사고에 따른 감가, 그다음에 이제 또 누유 이런 거. 누유나 엔진룸 상태 그렇죠. 이런 걸로 한번. 네, 그런 것까지 또 한번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 차를 파실 때도 지금 영상 쭉 보셨겠지만 그걸 참고해서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네. 좋아요 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